이야기 좀 합시다. 고성 사는 이야기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모 사업으로 이른바 잘 알려진 공개 모집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나눠주는 방법이 하나이기도 하겠는데요. 중앙정부가 어떤 정책을 수립해가지고 지방에서도 해볼 사람들 해보시오 해서 이제 신청을 받는데 그것도 그냥 널름널름 그냥 주는 건 아니고 신청해서 합격해야 이제 받아오는 모양입니다. 전액 다 국비로 지원을 내는 건 아니고 우리가 뭐 좀 내는 것도 들어있는 모양인데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그게 어떨 때는 탈도 좀 있는 것 같고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은 공모 사업, 이른바 공개 모집 사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참석하신 우리 토론자들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자, 김 박사님부터. 반갑습니다. 경남대학교 김면규입니다. 요번 여름에 굉장히 더웠는데 가을 잘 맞이합시다. 예, 허도원 도의원입니다. 지난 여름 뜨거운 여름이었지만 우리 고성군민들 더 뜨겁게 열정적으로 잘 지내셨으리라 생각하고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하여튼 밤낮이 기온차가 큰데 건강 잘 챙기시고 하여튼 저희들 도의원, 군의원님들, 군수님, 국회의원님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성군의회 정영환입니다. 유례 없는 폭염과 열대야로 우리 국민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더위도 한풀 꺾였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도 폭염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끝까지 무더운 여름 날씨 잘 보내시기 바라고 며칠 후면은 우리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우리 국민들 가족 친지들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 저희들도 우리 고성군과 또 국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오늘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사는 마쳤고요. 우리 공모 사업 심심치 않게 사흘이 멀다 하고 고성군 보도 자료를 이래 보면 고성군 무슨 공모 사업의 선정 진짜 수백 개를 본 것 같거든요. 공모 사업의 선정 이렇게 해서 수백 개를 이제 각 언론사마다 보도를 하곤 했는데 자, 이 공모 사업 이게 뽑혀가지고 선정되어가지고 지금 사업하는 것들도 있고 장착할 것들도 있는 모양인데 이 공모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고성군이 대하는 태도, 공모 사업을 염두에 두고 고성군 행정이 해나가는 그런 것 보면 어떻습니까? 합당하고 그렇습니까? 누구한테 지금 정 의원님이 먼저 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공모 사업이 실제로 우리 고성군이 살을 걸고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과 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고성군의 재정 자립도가 10% 내외입니다. 해마다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9%에서 11%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외부 의존 재원이 거의 한 90%가 외부 의존 재원이다. 그래서 고성군 발전과 또 우리 국민들의 어떤 이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부분이 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국도비를 받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 추가적으로 받아와야 될 사업비가 이게 공모 사업입니다. 요걸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고성군에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사업들이나 또 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고성군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런 쪽으로 공모를 할 거면은 그게
뚝딱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사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그 토지 부분도 뭐 또 군유지로 매입을 해놔야 될 거는 미리 매입을 해놓고 그 공모가 말 그대로 공개 뭐 모집 뭐 그런 행국입니다. 그러면은 많은 지자체들이 이 사업비를 따기 위해서 경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중앙에서는 사업 계획이나 타당성이나 뭐 이 성과를 봤을 적에 어디에 지자체에게 가장 좋은가 요걸 보고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저희들은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행정 체계를 구축하라고 주문을 하고 있고 뭐 또 공모 사업 성격으로 보면은 뭐 이게 매칭 비율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성군이 재정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공모 사업 뭐 100% 국도비면은 가장 좋은 사업이겠죠. 그런 사업은 거의 없는 행국이고 우리 지자체의 그 분담 비율이 뭐 보통 뭐 적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또 5대5 되는 그런 또 공모 사업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소 문제가 있는 그런 사업들은 우리 조례를 통해서 그럴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모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고성군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행정 체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정 의원님은 공모 사업이 아주 필요한 걸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도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도에서 이제 우리 18개 시군에 지자체에 이제 공모 사업을 취합을 해서 도에서 한번 거르고 이제 중앙정부에 최종 올리는 이제 우리 도가 그는 이제 중간 역할을 하죠. 근데 이제 사실 이게 공모 사업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예산을 배분해주는 기능인데 그냥 일괄적으로 나눠주기보다는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지자체가 정말 이렇게 특색 있게 잘 제안을 하고 또 경쟁을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제 그 사업에 이제 또 완성도를 키우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공모 사업을 하는데 뭐 제가 생각하기에 이 공모 사업을 너무 이제 중앙에서 주는 사업이라고 무분별하게 계획성 없이 이게 가져오는 것들이 이제 어떤 지자체장의 치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가져오는 게 사실 조금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모 사업을 군에서 할 때는 정말 우리 지역의 백년 대계를 보고 꼭 필요한 사업인지 또 그 사업을 가져왔을 때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여건의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정영환 선배님 말씀하신 군의 재정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비와 지방비 매칭이 있거든요. 그래서 군의 재정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공모 사업을 가지고 와야 그 공모 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신 박사님은 또 특별한 또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공모 사업 현황이라든가 지금 두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보충할 부분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제가 알아보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고 저는 이제 그 공모 사업이라는 게 확실히 지역 실정에도 좀 맞아야 되고 물론 이제 이걸 아주 잘 또 기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번에 보면은 그 중앙경찰학교를 뭐 제2의 중앙경찰학교를 만들면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공모 사업으로서 상당히 가치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는 보면은 상리 상동초등학교에 뭘 만들죠. 그런 거는 공모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공모하고 관련이 없고. 도지사님, 예. 교육감님께서 이제 뭐
그 공약 사업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고. 어쨌든 지난 그 백두현 그 군수님 시절에는 이제 공모 사업을 되게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공모 사업이라는 게 좀 군의 실정에 맞고 또 관리가 가능하고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중앙경찰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충주 수안보에 있는 그 중앙경찰학교를 보니까 북향 부지에다 만들어놨더라고. 고성은 이제 남향 부지, 바다 전망이 보이고 하는 그런 데다가 만들면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이 공개 모집 사업, 이 공모 사업이 나 이름이 참 더럽게 기분 나빠서 안 좋아하는데 공모 사업 선정이란 말도 안 좋고요. 공모 사업이란 말도 잘못된 겁니다. 틀림없이 공개 모집 사업에 뽑혔다 이래야지. 공개적으로 모집을 했는데 여기저기서 응모한 결과 고성군이 당첨됐거나 뽑혔거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저 막연하게 공모사업에 선정 이러니까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근데 이 공모사업이라는 게 공개 모집 사업이라는 게 시청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고성군이 제2 항공기지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주항공기지가 되고 싶어 스스로. 그래서 그걸 하고 싶습니다 하면 이렇게 중앙이 내면은 중앙정부에서 안 돼. 사천이 있기 때문에 안 돼. 안 돼. 나로도도 있기 때문에 안 돼. 이렇게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덜컥 중앙정부에서 해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는 돈이 남아 돌아서 이 경남의 18개 시군에 돈을 나눠줘야 되겠는데 그냥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이른바 공개 모집 사업 해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마련하는 거죠. 중앙정부에서 고성군 사정도 몰라요. 모르는 가운데 이런 거 하려는데 너 그거 해볼래? 하면 우리는 이제 할게요. 우리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해서 뭐 거짓말도 쳐야 되죠. 그렇게 해서 사업이 내려오면 그거 100억짜리인데 우리가 50억 줄게. 중앙정부에서. 너희도 50억 내라. 고성군도. 뭐 이런 식이단 말이죠. 뭐 극단적인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7%밖에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물론 고성군에서도 뭐 20%밖에 안 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주로 최소한 30%에서 40%는 그 공개 모집 사업에서 따왔다는 그 사업을 실행하는데 전체 금액에서 30-40%는 우리가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우주항공산업, 제2 우주항공산업 도시로 도약하는 꿈을 실현시키는 그런 거는 아예 당치도 않은 소리가 되는 거고, 안 해도 되는데, 뭐 준다 하니까 해보는 그런 공개 모집 사업도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쭙고 싶어서, 국민 여러분들은 착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공모 사업이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우리가 가서 돈을 갖고 오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많이 갖고 오면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안 해도 되는 사업을 여기저기 상리면, 삼산면, 하이면, 영현면에다 막 버려놓고 한 1, 2년 깔짝깔짝 거리다가 3, 4년 뒤에 가보면 흔적도 없고 애물단지가 되고 이런 것도 수두룩하거든요. 그 나중에 살펴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공개 모집 사업을 많이 갖고 오는 게 능산입니까? 능사입니까, 그게? 능사라고는 100%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군의 재정에는 엄청난 도움이 되죠. 아니요. 이렇게 합시다. 사실은 아까처럼 우리가 몰래 그 노동자들을 위한 그 농민 여성 노동자를 위한 타가소 같은 게 하나 필요한데 돈이 없어. 근데 그건 돈 좀 달라 그러면 안 주고 해서 안 주고 하는데 쓸데없이 공모사업 해갖고 응찰되면은 거기는 돈 못 쓰잖아요. 근데 그게 당장 필요한 게 그런 건데 그건 못 하잖아요. 뭐 우리 지자체 입맛에 맞춰 가지고 어떤 공모 사업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각 우리 중앙 부처에서 하고 싶어 하는 또 뭐 앞으로 우리 국가를 끌고 가야 될 방향이 있지 않거든요. 거기에 맞는 이제 사업들이 발굴돼서
공모 사업으로 이제 뭐 이제 각 지자체에다가 업무를 하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연락이 되면은 거기 이제 해당되는 지자체는 그런 사업들을 계획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서 이제 서로 경쟁을 해가지고 선정이 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 우리 대표적인 공모 사업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자란도 해양치유센터도 공모 사업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산성마을에 하고 있는 스마트 축산 ICT 그것도 공모 사업입니다. 또 기존 부지에 그 하고 있는 그 양돈 사업자들 그 공간을 또 저기 그 공원화 시키고 어떤 그렇게 하는 그 농촌 공간 정비 사업 그런 행태를 하고 또 그것도 공모 사업입니다. 그 우리 군비를 가지고 그 이제 해난 사업 우리 전번에 뭐 또 그거 있었죠. 944억. 네. 우리 고성 근로자 기숙형 뭐 우리 그 주택 사업 그것도 공모 사업입니다. 예. 그다음에 또 뭐 저기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그 이제 뭐 반납 조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또 그 도움구장 그것도 공모 사업이었어요. 매칭 비율이 다 다릅니다. 그 사업 성격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지역에 해결하고 싶은 거 또 이런 시설을 해서 우리 지역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싶은 그런 공모 사업들은 과감하게 도전을 해서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모 사업이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그런데 정 의원님 금방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지역에 진짜 해결하고 싶은 것 이런데 그게 공개 모집 사업의 용케 등장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해결하고 싶은 것. 우리 지역에 해결하고 싶은 것 가령 방식도 있지 않나요? 공모 아닌 방식. 아니에요. 제가 좀 정리를 할게요. 정리 한번 해보세요.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어떻게 공모 사업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도시 재생이다 뭐 이런 이제 중앙의 각 부처에서 지방 정부에 일률적으로 날아줄 수 없으니까 어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제 지원해주는 공모 사업이고 기획 사업도 있죠. 우리 고성군이 필요한 뭐 예를 들면 뭐 스포츠 관련한 뭐 시설을 만든다든지 또 우주항공산업도 우리가 국가산단을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고성군이 기획을 해서 산업부를 찾아가고 문화부를 찾아가고 농림부를 찾아가서 고성군은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예산을 만들어 달라 국비를 그런 기획 사업도 얼마든지 고성군이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기획 사업은 없는 예산을 만들고 하는 과정이 이제 좀 오래 걸리겠죠. 공모 사업은 정해진 예산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입찰을 해가지고 잘 준비해서 정말 PT를 잘하고 해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아니 용이해요. 그런데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공모 사업을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자꾸 공모하지 말고 공개 모집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정부가 공개 모집한단 말입니다. 정부 생각에 정부가 그냥 사업을 하나 작정을 하고 이런 거 할 건데 너 그 응찰할래?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뭐 하는지 알고 준비를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어느 공모 사업이든 어느 공모 사업이든 사실은 필요 없는 사업이거나 무의미한 사업은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도 지금 고수원에 지금 바다에서 양식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육지로 바닷물을 가지고 와서 양식을 하는 기술을 보급하기 시범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을 고성군이 가져와서 반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모 사업은 어떻게 우리 수산업이나 어민을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한 그게 문제인 거지. 공모 사업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에어돔 사업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가지고 와서 사실 우리 지역에 꼭 정말 좋은 사업으로 이렇게 성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노력 자체가 사실 없이 이 사업이 사장되고 반납되는 과정이 저는 좀 안타까운 거고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공모 사업이든 기획 사업이든 단순히 가져오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가져오는 게 돈이 왔다고 해서 그 돈이 지어져 가지고 사실 유지 관리비 들고 이후에 계속 끊이고 군비가 나중에 유지 관리는 다 군비거든요.
아니거든요. 군의 재정은 한계가 돼 있는데 국가에서 주는 공모사업 많이 해가지고 지어 놓으면 결국 군이 그걸 감당할 수 없으면 그 나중에 또 폐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공모사업은 군에서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공모사업이 과연 한 100년을 내다보고 정말 우리 고성군이 필요한 사업인가, 이 사업을 하면 지속 가능하게 고성군이 군비를 넣어서 할 수 있는가,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정말 고성이 발전하고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저는. 자, 정의원님 지금 10년째 군회를 하고 계시는데 10년 아닙니다. 10년째 아닙니까? 예, 저 이제 그 4년 하고요. 예. 7년 차입니다. 6년 마치 지금 삼선 의원 아닙니까? 예, 재선 의원입니다. 재선 의원입니까? 삼성급 재성급. 아, 그래요. 7년 하고 계시는데 7년 동안 고성군 공개 모집 사업에 뽑힌 거 엄청 많거든요. 지금 공개 모집 사업이다 하고 잘하고 있는 거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가장 좋은 사업들은 네. 지금은 많은 그 명칭이 바뀌어져 왔는데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 거점 육성 사업, 취약 지역 구조 개선 사업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또 도시 재생 사업 이런 거 다 공모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역에 낙후된 인프라를 개선하고 그런 거는 이제 건물 짓는 게 아니고 이제 도로 닦고 길 닦고 정주 여건을 이제 깨끗하게 하고 이런 게 지금 다수가 우리 군이 지정이 되고 있으니까 군비를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내겠습니까? 그 고성업 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공개 모집 사업에 뽑혀가지고 잘 되고 있는 거 혹시 뭐 있습니까? 잘 되고 있다. 잘 되고 어디든지 자랑할 만한 있는 거는 표가 잘 안 나고 못 되고 있는 것만 표가 나니까. 잘 되고 있는 거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거주하고 있는 데가 상림면이잖아요. 상림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총 사업비가 46억이었거든요. 그 고성업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100몇십억일 겁니다. 15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6억을 가지고 폐교된 학교를 그 상리중학교를 사가지고 그 상리 올림문화센터 이렇게 상리 면민들에게 그 문화 공간으로 또 만남의 장소로 이렇게 되돌려서 이렇게 아주 그 시설을 잘 활용하고 그 하나의 인프라가 되어 있는 그런 경우 이런 거는 참 좋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공사는 마무리가 안 됐으면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만은 자란도 해양치유센터 우리가 지금 바다를 끼고 있는 요 지자체로서 그런 어떤 훅비, 도비, 우리 군비 일부를 매칭해서 그런 좋은 인프라를 하나 만들어서 KTX라든지 우리 또 고속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이런 청사진 이런 걸 보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다음에 또 우리 산성마을에 악취나는 그 공간을 또 이렇게 현대 시설로 바꾸어서 그런 민원을 해결하고 또 축산 경쟁력도 강화시키는 이런 사업 또 산재되어 있는 동사나 이런 악취 민원하기 농촌 공간 정비 사업 이런 사업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엊그제 선정된 944억짜리 이런 사업들도 우리 군비를 가지고 어떻게 아파트를 짓겠습니까? 이런 데 공모를 해서 우리 지금 SK 오션 플레인이나 또 무인항공기 종합타운 또 우리가 앞으로 고성군이 또 우주 항공으로 가야 되는 이런 배후 도시로서 이 근로자들이 저렴하게 숙소에서 지낼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과감하게 도전을 해서 지금 그런 인프라를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여건이 안 맞아서 환경이나 여건이 변화가 돼서 반납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에 두 건은 있습니다만은 이런 거는 이제 뭐 우리 국민들에게 조금 뒤에 이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매칭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인가 아닌가, 또 뭐 우리 돈이 뭐 절반 이상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지역에 이거는 꼭 해야 될 시설이다 그러면 우리 군비료가 다 해야 되는데 다무 뭐 20-30%라도 국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 사업이면 해야죠. 자, 해야 되죠. 네. 그래, 지금은요. 생각합니다. 저도 한 말씀 말씀. 좀 예.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고 중앙 정부에서 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방금 또 지방 정부에서 기획을 해서 요구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이 사소한 것, 사소하다기보다 이제 전체적으로 차원에서 보면은 조금 이제 중앙 정부에서 실정이 어떤지를 잘 모를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전부 다 뭐 이 공모 사업의 형태로 지금 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이 공모 사업이라는 거는 가장 좋은 게 그런 것 같아요. 뭐 경쟁을 유도하고 각 지자체의 경쟁을 유도하고 또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맞는 걸 또 선정하고,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막 뿌려주는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공모 사업은 상당히 필요하지, 공개 모집 사업은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과연 그러면 이제 공개 모집 사업을 우리가 우리 이제 공무원들,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이제 그걸 그 응할 때, 입찰할 때, 응할 때 그 요구되는 그 계획서를 제출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과연 그게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물론 이제 이게 하다 보면은 뭐 비밀을 요하는 것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면은 이게 뭐 국민들에게 좀 알려서 국민들의 아이디어가 들어오게 해서 공개 모집하는 방향으로 좀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요. 아까 몇 가지 도움하고 반납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스마트 양식 상업 이런 거는 스마트 들어간 걸로 봐서 좀 뭐 인공지능형으로 뭐 양식을 해도 되는 아주 고급 기술 같은데 그건 왜 반납했죠? 얼마짜리 예산인데 왜 반납했습니까? 그건 한 300 정도 되는데 뭐 우리 300억 정도 되는데. 예, 우리 우리 도 의원님이 말씀은 뭐 앞에도 말씀했듯이 우리가 지금 뭐 농업, 축산업,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뭐 1차 산업으로 수산업, 어업이 지금 돼 있잖아요. 우리가 또 우리나 가리비나 이런 양식 산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바다가 뭐 어족자원의 고갈, 그다음에 뭐 적조, 뭐 고수온, 그다음에 또 뭐 빈산소 수계, 태풍, 해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다 환경이 정말 열악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또 이 바다에서 하는 사업들이 육지로 올라와서 그래서 이제 육지에서 이런 품목의 뭐 이게 어떤 양식 기술을 이제 개발하는 거죠. 뭐 안 맞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뭐 이제 뭐 수온이 뭐 높아야 된다. 뭐 사시사철할 수 있는 뭐 그런 사업들을 예. 그랬는데 이제 요 사업은 뭐 우리 백두엔 군수 시절에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었는데 민간이 이제 주도를 해서 하는 그런 공모 사업이었어요. 거기에는 이제 우리 남동 발전 3점포 발전 본부가 이제 이제 온수를 이용해서 이제 뭐 바리를 키워서 이제 하는 그런 뭐 시설 이제 테스트베드 시험을 하고 뒤에는 이제 실제로 양식화해 가지고 하는 그런 이제 배우베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3점포 이제 우리 화력 발전소에서 지금 사용 연수가 지금 다 돼가지고 지금 폐쇄를 하고 이제 뭐 화력 발전에서 복합 이제 뭐 천연가스 발전소로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배우 베드에 이제 부지에 이제 짓는 걸로 했는데 이제 자기들이 이제
온수를 공급해 주면은 REC라고 이제 자기들이 보조를 해주는 이제 뭐 자원을 재수만하면은 정부에서 주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효과가 많이 없었고 타당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뭐 그런 차원에서 자기들하고 같이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을 했는데 발뺌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그 돈을 투자해가지고 실익이 없으니까요.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뭐 그래서 저희들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도비도 매칭돼 있고요. 뭐 그런데 우리 뭐 도 의원님께서 좀 그때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또 설명회도 많이 하고 했는데 또 민간에서도 또 돈을 60억 이상을 투자를 하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뭐 그게 뭐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이제 반납 절차에 들어가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이렇게 되면 아니 제가 일단 그 공모 사업은 저기 사회자님께서 조금 우리 사회 전반에 농업, 수산업, 수산업도 어촌 누딜 사업, 어촌 활성화 사업, 그 방파제 지어주고 뭐 전부 다 그게 공모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돈을 나눠줘서 그걸 짓는 게 아니라 고성군이 이 어촌에 이 태풍이 오니까 이 방파제 그것도 50억, 100억씩 들어가거든요. 그럼 모든 어촌에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모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돼야 하는 거거든요. 문화관광, 해양레포처, 산림, 모든 도시재생, 모든 분야에 사실 공모 사업을 통해서 우리 고성군이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정영환 선배님 말씀처럼 고성군은 공모 사업을 많이 이렇게 해오는 게 정말 우리 고성군의 재정에 정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스마트 양지 클러스터는 이게 대표적인 거죠. 사실 제가 이걸 하면서 고성이 스마트팜 공모가 있고 스마트 양식이 있었는데 그 스마트팜을 이제 밀양에 내주고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가져옵니다. 그 사실 도에서는 스마트팜을 고성이 농업의 어떤 그 아일대하고 이런 좀 그 지역에 맞아서 사실 그런 쪽으로 조금 특성을 시키려고 이제 도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아까 우리 정영환 선배님은 남동발전이 이제 자기들이 나오는 온수를 REC 적용을 받아서 자기들의 이제 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고성군에 제안하면서 이게 스마트팜 양식 클러스터로 바뀌면서 해양수산부에서 이제 각 바다를 끼고 있는 강역 시도가 하나씩 주면서 이제 경남에서 고성으로 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 REC에서 온배수가 빠지면서 이제 남동에서는 사업성이 없으니까 발을 빼버린 거죠. 그런 과정에서도 저는 어떻게든 이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는 우리 어민들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부지가 해결이 안 되니까 할방구여서 결국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포기에 따른 후과가 큽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그 돈을 반납해서 울산으로 다 줬거든요. 앞으로 고성군에서 공모 사업에 있어서는 해양수산 당분간은 페널티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돈을 줘도 쓰지도 않고 반납하는 지자체에 어떻게 믿고 돈을 주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에어돈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반납을 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사실 당분간은 고성군의 페널티가, 고성군에서 공모를 신청하면, 당분간은 조금, 주기가 쉽지 않은 그런, 그래서 이 공모 사업을, 우리가 할 때는 신중해야 된다. 자, 그래, 금방도요. 두 분은 자꾸 이제 공모 사업, 공개 모집 사업에 응모해서 받아오는 게 고성군 재정에 많은 도움을 준다 하는데 왜 그 엄청난 액수의 두 개는 반납을 하고 공모 사업을 많이 갖고 오면 재정부 어째 도움이 됩니까? 고성군 군비를 들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앞으로 고성이 이거 확실히 해야 된다. 먹고 살아야 될 사업들은 가감하게 공모 사업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꾸 국민들이 착각한다니까요. 공개 모집 사업에만 무조건 응하면 고성군이 먹고 사는 줄 아는 것처럼 되는데, 그 먹고 살 만한 공개 모집 사업을 모집할 때 응모해서 낙찰이 돼야죠. 네. 응찰이 돼야 네. 사업을 갖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공개 모집 사업에 무조건 달려들면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진 않잖아요. 진짜 좋은 게 하나 있어. 그런데 뭐
청주시가 갖고 갈 수도 있고 네. 하동군이 갖고 갈 수도 있어요. 고성군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공개 모집 사업도 고성군에 맞는 거. 야, 이건 좀 고성군이 돈을 들여서라도 좀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쭉 지금까지 해오는 것이 있으면 좋으련만 눈에 잘 안 보인단 말입니다. 다 보면 뭐 도시 중심지 활성화 사업 가보면은 참 눈물 나더라. 그게 중심지 활성화인가요? 10,000명 가보니까 노란 그 바람개비 그거는 왜 그래? 까똑꼬북 좋아하는지 전부 다 고향 망가져가 있고 그 도시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노란 바람개비를 쭉 길 따라 꼽아놨더라고. 뭐 그런 거는 아주 뭐 사업비에서 미미하게 차지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뭐 제일 큰 게 인프라 사업이죠. 인프라 사업인데 그래 저는 좀 뭐 아쉬움이 있다고 그러면은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는 뭐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이렇게 그 뭐 전 세계적으로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대표적인 게 고성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바이오 플락이라고 새우 양식장 많지 않습니까? 예? 고성이 언제 새우 키웠습니까? 새우가 났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시설들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새우가 고성에 가을철되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또 하모 지나고 나면은 새우 가리비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바다에서 못하는 걸 육지에서 이제 그런 걸 생산해낸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설들이 테스트를 통해서 이건 온도를 몇 도에 줘야 된다. 그 다음에 먹이는 얼마만큼 줘야 된다. 뭐 어떻게 이렇게 그게 이제 테스트를 이제 시험을 해서 요 상태가 가장 최적화되면은 이게 잘 크고 양식이 잘 되더라. 이런 기술을 개발해서 이제 우리 어민들한테 보급을 하고 또 그 기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우리 고성에 와서 공장을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그런 걸 또 기술을 수출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큰 꿈을 가지고 그 사업을 시행을 한 겁니다. 한 건데 이제 뭐 아까 우리 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사유로 해서 이 사업들이 이제 사업비를 떼야 될 주요 포인트에서 이제 뭐 이렇게 빠져나가고 또 민간에서도 자기들이 또 위험 부담을 많이 안고 이렇게 하기에는 또 예를 들면 우리 지자체는 예산이 정해진 거 외에는 또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 복합적인 문제로 반납이 되었는데 아쉬움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우리 뭐 도하고 고성군의 책임이 많죠. 뭐 도비가 매칭돼 있으니까요. 도에서 이거 중점적으로 뭐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도 뭐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은 뭐 도의 과장님이 뭐 문제 없이 진행을 하신다고 말씀을 해놓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뭐 그렇게 됐는데 좀 아쉬움이 있죠. 그 다음에 또 그 에어돔 요거는 그 100억짜리 공사였습니다. 100억짜리 공사였는데 그 선정이 되고 난 뒤에 이제 뭐 부지라든지 또 어느 위치에 하고 요런 시설들을 다 이제 체킹을 하고 뭐 우리가 다 했습니다만은 인건비가 올라가고요. 자재비가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가지고 그게 지어지지.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그런 걸 그러면 예상도 못하고 100억짜리를 그게 이제 들름들름 그래 합니까? 그게 이제 1년은 뭐 설계한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뭐 한다고 또 뭐 갑자기 전쟁 터지고 뭐. 맹시 유월, 사고 유월 시켜가지고 한 3년 뒤에 이제 이게 공사를 시작하는 그런 시스템이 많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비가 엄청 늘어나는 게 부담이 되고 에어돔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우리가 스포츠 마케팅, 뭐 스포츠 산업 도시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 유지 운영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반납을 한 거고 뭐 그거는 또 우리 집행부와 의회의 의견을 모아서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시설이 하나 있음으로 해서 또 여러 가지로 활용도를 많이 생각하고 또 적극적으로 임했을 수도 있다. 그런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그 의원님은
지금 의원님이 지금 도의원으로 있으면서 해당 그 상임위원 활동하는 중에 고성군에서 공개 모집 사업에 응찰해서 따갔는데 이른바 선정돼 뽑혀갔는데 그게 자랑할 만한 게 잘 된 게 있다 싶은 거 혹시 생각나는 거 뭐 있습니까? 고성시장에 저는 이제 상임위가 이제 경제환경위원회니까 고성시장의 그 고성시장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또 환경 지금 이번에도 이제 노후시설 변경 그 사업도 올라와 있고. 아니 이제 고성시장 그러니까 응찰돼 가지고 하고 있는 것 중에 잘 되고 있는 거 혹시 아는 거 있습니까? 그게 잘 되고 있다는 게 고성시장이 예를 들면 이제 고성 환경을 시설을 이제 변화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성이 노후화된 시설을 이제 새로운 걸로 바꿔주고 또 아케이드도 바꿔서 새로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다 공모 사업으로 많이 하거든요. 고성이 했어요, 그래. 다 고성시장도 아케이드나 이런 게 다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제가 준비하는 거는 고성시장의 시장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중기부에 한 100억, 150억짜리가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 경남에서 한두 개 시장을 지원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올해 공모 사업으로 제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공모 사업이라는 게 저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아까 좀 아쉬운 게 행정이 이제 사실 예산을 쓰는데 아까 저도 이제 농촌 아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인프라를 하라고 줬는데 인프라 할 돈 쓸 수가 없으니까 계속 마을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정말 예산을 쓰기 위해서 쓰는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행정의 경직성이라고 나는 보는 거고 어쩔 수 없는 법에서 또 규정에 정해진 대로 또 쓰지 않으면 나중에 감사를 할 때 그에 맞춰서 쓰지 않으면 문제가 되니까 사실은 그런 거고 에어돔 같은 경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까운 게 아까 에어돔이 반납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아까 있었지만 향후 유지 관리비를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에어돔이 사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 배둔에 그쪽에다 에어돔은 나는 스포츠 산업 전지훈련 TV 오고 그러면 그런 에어돔이 하나 있으면 고성이 하나의 좀 전지훈련지로 좀 더 경쟁력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에 그 지붕 위에 우리 저 고성의 SK 오션 그래도 기회발전 특구가 됐으니까 그런 거 지붕에 쫙 써가지고 광고비를 1년에 한 1억씩 지붕에 받아가지고 있는 거 누가 보는데? 지나가는 차들이 보겠죠. 지붕에 있는 걸요. 아니 차들이 국도에 지나가면서 그 에어돔이 돼 있으면 그거 다 볼 거 아닙니까? 높은 곳에서 지나가야지 보지. 그리고 차가 국도가 높잖아요 거기가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국도 지금 그 14호 있습니까? 거기서 지나가면서 보이겠죠. 또 그 주변을 지나는 차들이 보이겠죠. 또 당포에 관광객들이 오면 보겠죠. 어쨌든 저는 좀 행정이 좀 그런 유연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을 저는 그래서 공모 사업을 고성군이 가져온 거는 이 사업 자체는 전 아무 죄가 없다. 이거를 정말 잘 이렇게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한데 그런 노력 없이 그냥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반납해버리고 힘드니까 안 해버리고 이런 것들이 저는 문제다. 공모사업은 아까 모든 것들은 예산을 다 따져서 올릴 거라고요. 의회 다 공모사업 하기 전에 다 의회 보고합니다. 이게 50% 국비고 30%, 20%가 도비고 30% 군비인데 이런 거 다 의회 보고하고 올려요. 따오는 거는 정말 저는 박수를 쳐줄 일이고 앞으로 그걸 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효율적으로 잘 해가면 정말 고성의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들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마디 할게. 에어돔 사업 같은 경우 지난번에 내가 딱 보니까 지금 스포츠 파크에 에어돔을 설치하는 건 좀 언밸런스 같더라고. 거기는 좀 언밸런스 같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걸 그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처음에 계획은 그렇게 했어. 기획은 그렇게 했는데 이거 이렇게 하고 약간 골처럼 생긴데 거기를 딱 차지해버리면 이게 스포츠파크가 확 죽어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기가 적당하지 않아. 자, 배둔이 좋겠어. 배둔 거기에다 만드는 게 좋겠어. 그게 쉽게 또 변경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변경이 가능.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좀 유연한 생각들이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국민들께서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스포츠 사구장에 그 우리 청청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종합운동장 말고요. 제일 첫 번째 구장에 그걸 세우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부속 시설들이 공기를 불어넣고 전화하고 이렇게 하는 시설들이 엄청나게 튀어나와야 돼요. 예. 그러면은 도로하고 그 주차 공간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위치적으로 처음에 잘못 선정이 돼가지고 맞아요. 공모를 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배둔으로 배둔 우리 그 저기 그 공설 운동장. 공설 운동장 형태로 우리 스포츠 타운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걸로 가지고 가자. 네, 그렇지. 가지고 가자니까 그 사이즈가 안에 그 짠디 심어난 그 짠디 인조 짠디 해놓은 그 공간밖에 안 되고 바깥에 트랙이 다 있잖아요. 그까지 다 둘러싸려고 그러면 공사비가 확 늘어나는 거예요. 또 건축 자재비하고 인건비가 올라가 있는데 그 트랙까지 또 다 쌀라고 그러니까 공사비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국비는 50%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금액이 50%에서 100억에서 50억 외에는 나머지 돈은 지자체 너가 다 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지 관리비가 좀 많이 들고 시설 투자가 또 현재 짓는데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지금 과연 운동장 한 면을 가지고 홍보 효과는 뭐 스포츠 전지훈련 하러 오는데 좋은 효과는 있겠지. 실익이 한 팀, 두 팀 들고 경기하면은 그 다른 팀 이용 못 하잖아요. 그래서 뭐 내일 모레 할 드림 콘서트 같은 거 그런 그 안에 들어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면 좋아요. 또 우리 뭐 필요한 뭐 공룡 엑스포 행사의 뭐 부대 시설로서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현재 이게 감당할 수 있는 거냐 이런 거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내린 결론입니다. 이게 또 50대 50이 국비, 20이 그 도비 30%가 우리 군비였으면은요, 다시 생각해도 50대 50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현재 우리 그 고성군에 안 맞다. 그런 판단에 이 결정이 된 거고요. 저희들도 집행부에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자, 큰 돔구장을 하나 세운다. 에어돔을 세운다. 그러면은 우리 공룡 엑스포 하는 홍보도 거기도 할 수 있고요. 공룡 알처럼 또 둥그름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배둔이 우회도로 뚫리는 바람에 죽어간다고 그러는데 그쪽으로 옮겨가자. 예, 그 다음에 SK 오션 플랜 광고를 위에 적어가지고 연간 뭐 시설 운영비 일부라도 확보를 하자. 그 다음에 카카오나 뭐 SK텔레콤이나 이런데 광고를 주서라도 버스 승강장에도 광고를 해가지고 그렇게 뭐 효과가 대기업들이 올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배둔을 좀 살리고 이렇게 하자. 그렇게 이제 우리도 건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뭐 시설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복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이 반납이 된 거고 뭐 백두현 군수 시절에 했던 어떤 그런 사업이 돼서 이게 반납이 된 거는 절대 아닙니다. 타당성 분석을 해서 반납이 된 거고. 그래 들어보면요. 사실은 금방 아주 그 도움이 들어왔을 때 SK 오션플랜트에다가 뭘 광고를 의뢰한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전에 준비를 이제 좀 해서 그렇게 해서 그 공개 모집 사업이 헛되지 않게 계속 중요한 기반 시설로 남아 있도록 하겠다는 작정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이제 필요한데 공개 모집 사업을 해도 공개 모집 사업에 응찰해서 따와도 그렇게 해서 영원히 우리한테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니까 튼튼한 기반이 돼서 끊임없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공개 모집을 따와야 되는데 1년하고 싹 사라지는 거 뭐 금방 토요 장터해 열어가지고 휙 날아가는 거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그게 어쩌면 더 중요한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군비가 들더라도 그 필요한 건 해야 되는데 이제 알고 보면 이제 스마트 양식 돔 이런 거 이제 문이 쳐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 공개 모집 사업에 따온 다른 사업들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가 가보니까 그러니까 이 모양 이 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근데 쭉 뽑다가 말아버렸거든요. 전통시장 그 공모 사업 해가지고요 안에 화장실 개선, 그다음에 아케이드 개선, 또 그 간판 개선, 그 또 보행로 개선 이런 거 그 저기 전통시장은 살아야 또 지역 경제가 살 수 있고 이거 군비를 가지고 다 해야 될 이런 사업들을 아니 민원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뭐 시설이 안 좋다 개선을 해달라 그럼 그런데 공모를 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된 거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우리 또 어촌에 그 또 시설들이 다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 어촌 유질 산업 뭐 요즘에 명칭이 바뀌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뭐 어촌 신활력 사업인가 그렇게 바뀌었는데 그렇게 하면은 방파제 짓고요. 뭐 또 그 저기 그 또 어촌에 또 편의 시설 이런 것도 주차장 뭐 이런 거 물량장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어촌들이 지금 아주 이제 깨끗하게 정비가 돼 가고 있거든요. 우리 군비를 가지고 방파제 1m 내려고 그러면은요 돈이 1억 이상씩 나갑니다. 그 바다에 그 메워가지고 그러니까 물속에 다 들어가 버리고 도너스도 표시 안 나고 근데 그런 사업비에 선정이 된다고 그러면 방파제가 주민들이 원하는 길이만큼은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물량장도 생길 수 있고요. 거기에 또 휴게할 수 있는 또 뭐 인프라도 갖출 수 있고요. 물론 시설 운영 유지비는 일부 들어갈 수 있죠. 이런 사업비를 공모를 가지고 안 하면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 의원님, 네. 그 아무래도 이거 방송 들으면 사람들 착각할 수도 있겠는데 늘 방파제 만들어주는 공개 모집 사업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요. 방파제가 부서지면 태풍이 불어서 부서지면 군부를 들여서도 그건 만들어줘야 되는 시설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방파제가 필요해서 어선이 닿고 도선이 닿아야 되는 지경이면 공개 모집 사업을 기다리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그 뭐 우리가 7천억의 예산 1년 예산이 이제 뭐 운영이 됩니다. 운영이 되는데 우리 군비로 확보되는 그 세수가요 600억 가량밖에 안 됩니다. 그렇겠죠. 예. 10%니까. 600억. 600억에는 우리 뭐 교통 뭐 저기 뭐 그다음에 복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예. 전 분야가 해양 수산 농업 뭐 전부 다 지방비에 매칭이 다 돼야 돼요. 지방비가 다 매칭이 돼야 그게 돌아가는데 쓸 돈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지방비 매칭하기도 바빠요. 이제 보조금은 딱 정해져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특정 사업에 따라 여기에 쓰라고 딱 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저기 그 지자체장이 좀 포괄적으로 쓰락하는 재정 자주도 뭐 그런 형태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재정 자주도는 우리가 한 40% 돼요. 이제 뭐 우리 군비로 가지고 100% 군비로 가지고 하는 뭐 우리 그 학생 중고등학생들한테 줬던 그 뭡니까? 꿈수당. 예, 꿈키운 바우처 수당 그 1년에 20억 정도 나갔거든요. 지금은 학생 수가 줄여가지고 한 뭐 16억에서 18억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우리 군비 중에서 20%가 20억이 그 뚝 나가버리면은요 안 돼요. 그 이제 그런 게 이제 이 오는 돈을 가지고 이제 군수가 재량으로 이제 쓸 수 있는 돈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사업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 돈 외에 추가로 더 오는 겁니다. 그 사업비가 우리 지방비가 매칭이 되지만은 그래서 공모는 우리 지자체 각 대한민국의 지자체가 아닌 말로 우리 고성말로 목숨 떼걸어 놓고 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선정을 그 공모를 하기에 앞서 치적을 쌓기 위한 공모는 하지 마라. 숫자, 금액 높이기 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공모를 해라. 그래서 우리 조례도 당장 우리 에어돔 같은 거 있잖아요. 요거 때문에 우리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자, 선정돼 가지고 와가지고 그 보니까 우리는 보통 보면은 5대 2대 3 요거거든요. 국비 50%, 도비 20%, 군비 30%. 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70대 9대 21이에요. 국비가 70% 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떼그로 놓고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이런 그 에어돔 같은 경우에는 100억짜리였는데 5대 5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 공사비가 늘어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 재원을 더 추가로 하게, 그래서 쓸데없는 거 해가지고 반납하고 페널티 받고 그 처리 못할 사업들은 사전에 의해서 좀 걸려야 되겠다. 우리한테 보고 안 하고 공모 신청해갖고 당선되면은 취적으로 언론에 발표해가지고 이렇게 내고, 떨어지면은 말도 안 해요. 의회에 했는가 안 했는가도 모르고.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 10억 이상의 총 사업비가 10억 이상의 그 공모 사업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해라. 이렇게 조례로 정해놨어요. 그 의원님, 네. 고성군이 그 공개 모집 사업에 응하면 도에서 다 알고 있죠. 도의회에서 무조건 필히 알고 있죠. 도를 통해서 필히 알고 있죠. 그러면 한 해 통상 그 공개 모집 사업의 응찰 액수가 그러니까 공개 모집 사업의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그거 다 우리가 전부 다 응모해서 응찰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왜 안 됩니까? 아니 우리 도에서도 이제 뭐 18개 시군에 중앙에서 도로 내려오면 도에서 이제 18개 시 그럼 18개 시군에서 뭐 6개 지자체가 응모를 한다. 그러면 중앙에 가서 그러면 우리가 6개면 18개 또 광역시도잖아요. 그러면 뭐 한 80개, 90개가 내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한 5개, 10개 이렇게 선정해 주는 거니까 우리 도에서도 경쟁력 있는 지자체를 선정해서 이제 올려 보내죠. 그러니까 도 단위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모든 한 해 공개 모집 내려오면 전부 다 응모할 수 있습니까? 그럼요. 전부 다 응모하면 우리 전부 다 응모하라 이렇게 주문을 왜 합니까? 아니요, 방금 그렇지는 않겠죠. 말씀드렸다시피 네, 필요한 것만. 매칭 비율이 과도한 거는 하지 말고 지원이 많이 되는 거,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은 그 우리 또 뭐 관광지로 지정하면은 또 인센티브 주고 또 보조금 아까 저기 국비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들, 예? 그다음에 뭐 또 우리 그 뭐 UAM 뭐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사업 이런 거, 우리 무인 항공기 종합 타우니까 이런 거, 이런 공모 사업에는 우리 미래를 위해서 목숨을 떼걸어 놓고 선정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요. 근데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뭐를 하기에는 그러니까. 그런데 금방도 그 매출 비율이 과도한 건 하지 마라 하는데 이런 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금방처럼 야 저거 차세대 모빌리티와 관련된 거다. 그런 차세대 이동 교통수단으로 관련된 거다. 근데 매칭 비율이 20대, 30대, 50이다. 과도한 건 하지 마라.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또 판단은 이제 그 그러니까. 집행부와 의회가 의회가 의논을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이 돈을 들여서라도 이런 거는 가지고 와야 된다. 우리 돈을 많이 얻더라도. 근데 그 에어돔 같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과도하게 좀 많이 들어갔다. 뭐 단적인 예로 우리 그 국민체육센터 있잖아요. 저 사업비가 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군비가 그때 69억. 예? 69억 정도 들었어요. 예. 그랬는데 그 이듬해에 그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 우리 돈의 절반 정도만 가지고 그런 시설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조건들이 이제 변화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요런 거를 잘 따져서 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저희들이 어떤 우리가 그 사업을 가져와가지고 당장 뭐 건물을 세우고 인프라를 만드는 거는 우리 군에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는데 그게 우리에게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게 아니고 또 운영 유지비가 과도하게 들어가고 이러한 사업들은 그 맞는 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30년, 40년이 사용기간인데 그 운영하다 또 없애고 또 새로운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잘 판단해서 이제 옥석을 가려서 우리가 공모에 이제 그 도전을 해야 되고요. 도전을 했으면은 또 반드시 선정되어야 됩니다.
그런 각오로 이거 떨어지면은 우리 지역 발전이 자꾸 뒤처진다. 다른 지자체에서 뭐 뒤진다. 이런 각오로 죽기 살기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 그 토요장터 같은 것도 공모입니까? 그건 아니죠. 예, 우리 도 공모 사업이고 도 공모 사업. 중소기업 도 공모 이제 사업.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도 뭐 도비 뭐 5대5 정도 될 겁니다. 예. 도비가 뭐 예를 들어 1억을 준다. 군비 1억을 이어서 우리 시장에 좀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취지는 참 좋습니다만 그 운용 과정을 잘 해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뭐 외부에서 이렇게 많이 우리 고성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역할이지 않습니까? 우리 공룡시장에 우리 백두행 군수 시절에 셰프들 와가지고 그 대표 메뉴 개발한다고 그 매덕 들어갔습니다. 몇십억, 10억 가까이 들어갔을 거예요. 전체 예산이. 그렇게 했는데 그거라도 안 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해야죠. 자, 정 의원님. 참 기가 딱 찹니다. 그거라도 이러니까 이래야 되는 겁니다. 아니, 이제 뭐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 지금 허 의원님이 노래 끝에 고성 지금 시장에 토요장터 그걸 이제 10월 달까지인가 하죠. 기가 딱 차 죽겠더라고요, 가보니까. 그 이제 토요장터 하는 날 내가 이제 그 장사람들한테 물어봤어. 그 생회 떠서 팔아준, 막 썰은 회집에 가서 회 떠주는 아저씨한테, 사장님한테, 사장님이 장터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니까, 죽겠습니다. 있는 사람들도 다, 장도 일찍 문 닫아버리고요. 시끄러우니까, 있는 사람들도 다 가고 없고요. 사러 안 와요. 그래서 현실을 보려고 가봤다.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음식 차들, 뭐 푸드 트럭인가 뭐 음식 차들하고, 그 다음에 이동용 그 매장, 주얼리 팔고, 보석류 팔고, 수공예품 팔고, 인형 팔고 하는 전부 다 사천 따위에서 온 사람들이고, 고성 사람들은 없고, 왜 없겠는가 생각해보니, 고성에서 누가 수공예품 만들고, 주얼리 팔고 이래가지고 먹고 살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하는 사람 자체가 없고요. 그런데 그렇게 쭉 해놨는데, 저녁에 막 떠들고 하니까 아파트 사람들 또 싫어하는 거라, 시장 아파트 사람들은. 자, 아파트, 고성시장 활성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짓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걸, 그것도 뭐 공개 모집 사업에 응찰이 돼가지고 뭐 하는 거래요. 하는 거라는데, 차라리 토요 장터가 제대로 되려면은 토요일 아침부터 정말로 장터에서 고성 특산물을 10% 연가로 팝니다 하고, 싸게 팝니다 하고, 고성 특산물 판매 코너 따로 만들고, 여기는 무슨 고구마 순, 여기는 뭐 참다래, 여기는 뭐 고성 소고기, 뭐, 그러니까 정말로 오면, 객지에서 오면은 20, 30%씩 싸게 해서, 그 나머지, 우리 너무 싸게 팔면 안 돼요 하면은, 그 공개 모집 해갖고 받아온 그걸, 그런데 안 쓰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소리 지르는데 안 쓰고, 그 농민들한테 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장날 이제 팔려고 하니까, 그 장날에 그걸 팔아야 될 텐데, 그 사람들 빨리 철거해버리고, 떠들고 노는 것만 먼저 했다, 이 말이죠. 그 기가 딱 잘 노릇이더라니까, 보니까. 그러니까 뭐좀 잘하면 되지. 저도 그런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뭐 엑스포 한다고 돈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썼지만 아니, 당장에 우리 고성구민들한테는 혜택이 없듯이 그게 고성시장을 알리고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해서 우리 상인들이 장사가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저도 이제 뭐 처음 시작이니까 이제 뭐 우리 고성시장을 많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뭐 그런 컨셉을 잡혔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해요. 다만 그로 인해서 상인들이 사실 시끄러움과 또 사람들이 그 공연을 보는 게 오히려 상가 쪽에 사람들이 안 다니고 다니잖아요. 오히려 아까 말한 그런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 콘서트라든지 이런 토요장터에 모여든 사람들이 안으로 상가로 들어가서 물건을 하나 더 사고 이럴 수 있는 또 뭐 대안을 저는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렇게 토요 장터를 통해서 고성시장을 조금 알리면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고, 근데 저는 그 장터도 사실 그렇게 하는 그 공간으로도 저는 좀 사실은 좀 부족하더라고요. 예. 해서는 안 되는 곳이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은 사실 시행착오라는 거는 우리가 뭐 사실 겁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좀 더 보완해 가면 뭐 제 취지는 좋은 거니까 좀 이쁘게 봐주십시오. 그리고 저기 경찰 중앙경찰학교 같은 경우는 공모 사업이 이게 뭐 몇 대 몇 뭐 이런 걸 알고 계세요? 그거는 공모라기보다는 유치죠. 유치. 예. 이것도 뭐 공모라고 적혀 있던데 그게 아니었던 거. 뭐 일종의 치라고 봐야지. 그게 치라고. 예, 경제. 전혀 다르네. 공개 모집 할 수는 없잖아. 아니, 그렇죠. 그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공모라고 그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그 공모사업이 확실히 좀 발을 잡아야 돼. 뭐 툭 던져주는 게 줄 안다고. 신청을 어디서 했냐면 뭐 문경, 영주, 남원, 통영, 뭐 하만 뭐 이런 데서 했다 뭐 이렇게 나오던데 그래서 나는 이게 공모 사업인가 이렇게 생각했더만 그게 아니었구나. 그건 뭐 오늘 신문지상에 뭐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그 해교사 부지 그런 부지를 활용한다고 그러면은 예. 뭐 연간 5천 명이 뭐 그 시설을 이용한다고 그러니까 저기 우리 고성에서는 뭐좀 제일,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서 그런 걸 유치하면은 고성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저는 이제 뭐 대충 이제 공개 모집 사업이 중요하다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 무분별한 공개 모집의 응모 이건 좀 자제를 하고 공개 모집이 중앙에서 이렇게 제시가 됐을 때 이거 고성군에서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구나 하면 그게 뭐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됐든 갖고 와야 된다 그죠? 좋은 거는 갖고 와야 되고 좀 쓸데없이 좀 그 낭비성 흩어지고 많은 그런 거는 좀 자제를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나 뭐 강력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한테 예산을 줄 적에 그 어떤 그런 공개 경쟁을 시켜서 주는 거는 저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뭐 인맥에 따라서 뭐 어떤 출신에 따라서 뭐 이렇게 예산이 가는 것보다는 그 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게 그 지자체에서 노력 안 하면은 좀 뭐 기본적으로 주는 교부세 교부금 외에는 뭐 그 가가지고 그냥 너 뭐 그 살아라 뭐 그 발버둥 치는 지자체는 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시청자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할 건데요. 공개 모집 사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 무분별한 그 응모로 이제 곤욕을 안 치렀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공개 모집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또 그게 이제 결과가 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응모에 준비하는 공무원님 여러분들도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십시오. 그럼 김 박사님부터 아무튼 뭐 공개 모집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하고 정리하고 마치고요. 예, 공모 사업 이제 담당 공무원님들이 되게 고생하고 계시는데 좀 더 고생하셔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는 공모 사업 많이 따가지고 오시고 뭐 의회에서는 충분히 수기하고 또 뭐 도의원님은 그거 제대로 선정되게 빨리빨리 선정되게 해서 잘 우리 고성군이 인구가 좀 늘었으면 좋겠어요. 인구가 너무 작습니다. 이 인구 가지고는 뭐 스스로 운영되기 힘드니까 좀 더 힘냅시다. 우리 뭐 사회자님께서 기자를 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뭐 좀 사회에 좀 뭐 잘 안 되고 좀 이렇게 부조리한 부분에서 이런 행정의 집행에 있어서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영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당장에 우리 공모사업 배둔 도시재생 사업이 지금 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한 4개 지자체가 신청을 했는데 우리 고성을 이제 1등으로 올려야 되는 숙제가 지금 저한테 놓여져 있고요. 우리 고성군의 부원수님하고 국장님들께서도 아마
어제 또 도에 와셔가지고 브리핑도 하고 아마 이달 23일 이달 안에 이제 우리가 취합해서 이제 정리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공모 사업을 우리 고성군 입장에서는 많이 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모 사업은 결국 공무원이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공무원 또 안 해도 그만입니다. 월급 나오고 하니까 뭐 이 공모 사업 뭐 하면서 머리 아프게 할 이유도 없는데 공무원들이 공모 사업을 준비하도록 이게 하는 거는 또 리더의 역할인 것 같고, 또 아까 말씀 무분별한 공모 사업이 아니고 우리 정말 고성군이 꼭 필요한 공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도 중요합니다. 중앙에 지금 정부 예산이 어떻게 지금 내년 예산이 갈 것인지, 또 정권이 바뀌면 또 정권의 향방에 따라서 미리 우리 고성군이 그에 맞는 공모 사업을 미리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TF팀을 꾸려서 준비하는 거, 그리고 잘 준비하고 또 만들어져 오면 추진력 있게 잘 집행하는 거. 공모사업은 죄가 없습니다. 결국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지, 또 사후 관리도 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고성군이 이런 공모사업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역이 좀 발전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희망하고, 추석 연휴가 곧 다가옵니다. 가족들하고 행복한 추석 연휴 되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뭐 우리 도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이 뭐 안 좋은 거는 이렇게 크게 보이고 잘 되는 거는 잘 안 보이는 게 뭐 또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고성 지역의 전 읍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 농촌 중심지 학사사 기초 거점 육성 사업, 또 취약 지역 구조 개선 사업, 이런 게 다 공모 사업들입니다. 우리 군비를 가지고 이런 막대한 사업을 할 수 없고, 또 어촌에는 어촌 요질 사업, 뭐 요즘 어촌 신활력 사업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정주 여건이 바뀌고 또 우리 고성에 또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시설들이 인프라가 갖추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또 격려도 해주시고 용기를 좀 주시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반납된 또 공모 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우리 집행부와 또 의회가 심사숙고를 해서 이렇게 또 결정을 한 겁니다. 다소 아쉬움은 없잖아 있지만은 앞으로 우리 고성이 또 발전되고 또 타 지자체에서 또 뒤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는 뭐 저희들이 공모 사업을 위한, 우리 공무원들도 이게 뭐 2년마다 부서를 옮기다 보니까 전문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직렬별로 또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은 그 또 전문 또 이런 그 용역 회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뭐 또 좋은 기획을 해서 우리 공모 사업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또 예산도 충분히 들여서 그 공무원들이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뭐 우리 현수막, 프랜카드 이런 형태로 걸릴 적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우리 고성이 한 발자국 더 나아가고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시고, 또 우리 공무원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용기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장 교육을 갔다가 뭐 하실까? 공모, 이거 용어 자체가 안 좋아. 공모 사업은 뭐야?